안녕하세요. 불패신화입니다. 오늘은 바카라의 이해 기본 패턴 이해하기라고 제가 해놨는데, 일단은 바카라가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어떤 성질의 게임인지, 바카라는 어떤 형태로 플레이어 뱅커를 도출해내는지, 그 원리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바카라를 뭐 정의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바카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플레이어 뱅커의 원리를 설명을 한다, 사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사실 이야기인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바카라를 정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바카라를 자기가 정복하는 이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바카라를 정복할 수는 없다. 바카라를 내가 정복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게임을 진행을 해야지 사실 돈을 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바카라에 내가 깊이 이게 젖어들지 않고, 바카라를 빨리 바카라가 허점이 보일 때 잽싸게 먹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바카라를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패신화가 생각하는 바카라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플레이어 뱅커를 도출해 내는지를 제 생각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카라는 플레이어 뱅커의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와 뱅커가 싸워, 아주 무지하게 그냥 막 뒷발차기 하면 싸우죠. 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뱅커 강하다 이러면 그냥 한 방에 9로 이겨버리거나 8로 이겨버립니다. 심지어는 6일 때 7로 이겨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팽팽할 때는 둘 다 예를 들어서 2를 받았다가 한 놈이 더 센 걸 받아가지고 서드 카드로 이기는 경우, 6장을 다 오픈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힘겨루기가 팽팽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바카라는 플레이어하고 뱅커의 힘이 한쪽이 강할 때, 그 강한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허점을 발견해서 먹고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불패신화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정답이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상상해서, 그리고 게임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답이 아니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와 뱅커의 어떤 싸움,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7이 나왔어요. 7이 나왔다. 근데 뱅커가 2가 나왔어. 그죠? 그럼 플레이어 이긴 거잖아, 사실은. 그죠? 플레이어가 이겼잖아. 7대 2를 뒤집기는 어렵거든, 사실은. 근데 뱅커가 서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다시 5를 만들어가지고 타일을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어에다가 올인한 사람들은 열받겠죠. 이게 상당히 열받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플레이어가 7이 나왔는데 뱅커가 2였는데 뱅커가 7을 또 받아서 9로 이겨. 뒤집어 버렸어. 내가 뱅커를 배팅한 상태였으면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플레이어였다면 아주 뚜껑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카라의 원리가 이걸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게임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바카라를 할 때, 바카라를 처음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씩 베팅을 했어. 만 원, 2만 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플레이어 갔는데 뱅커가 플레이어에서 7 나왔는데 뱅커 8 나와서 죽었어. 그래도 편안해요. 근데 갈수록 배팅이 커지고 배팅이 커진다고 가면 승부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갈수록 배팅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 있을 때는 내가 7을 까거나 8을 까도 불안합니다. 왜? 뱅커가 9가 있거든. 그래서 이 힘겨루기를 잘 이용을 하면 이렇게 불안한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힘겨루기를 역으로 내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불안하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카라 플레이어 뱅커의 힘겨루기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슈가 진행이 되면서 흐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은데 이게 기존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약간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 거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캐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캐치를 해서 다음에 게임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 같은 경우도 이 전환이 될 때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강하다가 뱅커가 강해지려고 할 때 타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를 뒤집으려고 뱅커가 계속 힘을 쓰거든요. 플레이어가 세면 뒤집으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얘 플레이어 힘을 강하게 얘가 넘기지 못할 때는 타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어가 있는데 이 페어는 사실 이 타이하고 같이 좀 많이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 자리에 페어가 나오고 페어 자리에 타이가 나오기 때문에 사이드 베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에서 타이가 강한 느낌을 받았을 땐 반드시 페어를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타이가 나올 때도 페어를 조금 같이 가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한쪽을 가고 한쪽을 쉬는데 그런 경우에 거의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페어를 잘난 체 한다고. 이건 진짜 잘난 체예요. 잘난 체 한다고 자기가 플레이어 페어만 갔는데 뱅커 페어가 나왔어. 아주 뒤집어지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바카라는 어떻게 보면 확률에 근거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이드 베팅이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사이드 베팅을 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실 거면 예를 들어 뱅커 6까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근데 예를 들면 타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느낌에. 그럼 타이를 한 4개를 예를 들어서 열을 1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이를 한 4 정도 가고 그 다음에 페어를 2, 슈퍼 6,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는 타이가 많이 나올 경우에. 그리고 페어가 강하다 이러면 페어를 4를 가고 타이를 2개만 갑니다. 10개를 쪼갰을 때. 슈퍼 6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슈퍼 6를 4를 가고 타이 2개 가고 페어 이렇게 그런 형태로.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슈퍼 6가 아예 안 나온다 이러면 그냥 타이하고 페어만 가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나눠서 가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괜히 또 한쪽으로만 몰아서 이 사이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에서 나타나는 어떤 풀뱅의 힘겨루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같은 슈는 플레이어가 강하게 가다가 플레이어가 강하게 갔죠. 여기서 플레이어가 많이 나왔죠. 뱅커는 짧게 2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플레이어가 강하게 나오다가 뱅커가 갑자기 여기서 길어집니다. 뱅커가 갑자기 길어지다가 뱅커로 전환이 되는 형태. 이 전환이 되는 형태. 전환이 되다가
다시 플레이어가 강해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의 힘이 강하게 여기서 도출이 됐는데 다시 이걸 뒤집어서 뱅커가 꺾어버립니다. 이걸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서 또 플레이어로 꺾어.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타이가 나오죠. 여기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타이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힘을 얘가 뺏어가는 거야. 지금 플레이어의 힘을 뱅커가 뺏어가는 과정에서 타이를 주면서 힘이 충돌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원쓰리 원쓰리가 원쓰리가 나왔어. 4번이 나왔어. 4세트. 여기까지 하면 6세트죠.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많이 먹었을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뱅커가 내려오니까 이걸 얘가 플레이어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얘는 강하게 연타이를 줬습니다. 연속으로 타이 2번을 주고 결국엔 뱅커를 내린다. 그죠? 뱅커가 내려왔죠. 요런 형태로 갔는데 줄 맞춰서 넘어가면서 플레이어가 다시 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뱅커 32번에 플레이어 32번이에요. 뱅커 33번에 플레이어 32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힘이 처음에 시작한 힘에서 반대의 힘으로 넘어가고 또 반대의 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건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플레이어가 강하고 갈 때는 여기서 내가 플레이어만 때리는 거예요. 그냥 뱅커 때리지 말고.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 뱅커 2개에서 꺾여야 되잖아. 요 자리가. 근데 내려왔잖아. 그럼 뱅커가 힘을 지금 쏟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힘이 전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과정이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세컨이 붙었으니까 플레이어 세컨 여기까지 먹고 여기에서 플레이어 세컨이 끊어졌죠. 여기에서 이미 신호를 주고 이 다음부터 뱅커가 강하게 뻗어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도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세컨을 먹었다고 치면 여기서 못 먹었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근데 뱅커 여기를 붙이기도 어렵다고 사실. 왜냐면 뱅커는 간헐적이잖아요. 간헐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붙고 안 붙고 붙고 안 붙고 붙고 안 붙고 붙고 안 붙고 차례잖아. 이게 간헐은 사실 간헐적인 배팅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뱅커는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뱅커를 때리지는 않는다. 플레이어만 때리고 뱅커를 가지 않다가 여기서 간헐을 깨버리죠. 간헐적으로 가는 흐름을 깨고 여기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붙였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갈 수 있겠죠. 요 세 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플레이어에서 뱅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슈를 버렸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못 먹는다. 근데 뒤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이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지를 해서 미리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내가 공부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이런 전환되는 시점을 알 수 있다. 뭐 중국점을 참고할 수도 있겠죠. 중국점이 뭐 2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장줄이 여기서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장줄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먹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3군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많이 꺾인 그림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바카라를 이기려고 하면 이 원매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원매 해석 능력. 참고로 이슈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파랑빨강님 저희 회원이자 아카데미 우리 4기 멤버이신 우리 파랑빨강님께서 매일 우리 카페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주십니다. 이 슈를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슈는 이 미국에서는 이 사이드 이 6매에서 이 페어 점을 안 찍어줘요. 페어를 표시를 안 해줘. 그래서 이게 페어 먹기가 조금 어렵다. 이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출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뭐 굉장히 보기도 편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게임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슈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나오기가 사실 어렵다.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플레이어가 나오다가 뱅커 점 찍고 플레이어 나오다가 뱅커 점 찍고 가다가
뱅커가 나오다가 플레이어 점찍구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죠? 풀 강세 뱅 점찍구 가다가 뱅 강세 풀 점찍구로 바뀌는 완전 극명하게 힘의 전달이 완전히 와전된 형태. 힘의 전달이. 이게 물론 이제 플레이어가 아직까지는 세지만 다시 모르겠죠.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 찍고 가잖아요. 이게 덩어리가 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두 덩어리씩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붙어버렸다. 여기에서 기습적으로 양표를 줍니다. 기습적으로. 이거는 못 먹어요. 먹기가 거의 어렵다. 사실. 이게 왜냐면 페어가 많이 안 나온 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먹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서 중국점에서는 조금 신호를 줬죠. 중국점에서는 신호를 주긴 했는데 여기를 플레이어 가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패턴을 깨버렸죠. 점 찍고 가는 패턴이었는데 덩어리를 붙여버리는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점을 찍으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이슈를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깨졌잖아. 여기까지 먹었는데 여기서 그죠? 먹었는데 여기 분명히 죽었을 거 아니야. 여기 죽었을 거 아니야. 여기 때렸을 거 아니야. 여기도 죽었지. 근데 다행히 뱅커에서 안 내려왔어요.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인데. 그리고 점 찍고 가버렸죠. 여기로. 요거까지는 먹었어. 근데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플레이어가 안 내려오고 뱅커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뱅커가 강해진다. 뱅커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또 바보처럼 플레이어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쉬어야지. 이런 자리는 쉽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기서 흐름이 바뀌고 있을 때 여기까지 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 플레이어가 세컨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이슈는 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이 뱅커까지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점 찍는 패턴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버려라. 좀 제발 좀 버려라. 끝까지 하지 말고 먹은 거 다 뒤에 가면 다 토해내. 왜 그렇게 멍청하게 게임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버려야 된다. 그 다음 슈를 보시면 지금 같은 이런 패턴은 이게 지금 플레이어가 조금 더 강하죠. 여기까지가. 그러다가 뱅커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여기서 14개 정도 되죠. 14개까지 내려왔는데 야, 이게 엄청 강해지는 뱅커가 장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근데 희한하게 장줄이 떨어지고 나서 힘이 소멸되죠. 뱅커가. 소멸되고 플레이어가 오히려 강해지는 이런 패턴인데 뱅이 약하다가 플레이어가 강한 흐름에서 뱅커가 줄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플레이어가 역전을 해서 플레이어가 강해집니다. 여기서 이 모자란 부분을 플레이어가 다 채워버리죠. 여기까지 채울 때까지는 플레이어가 승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플레이어가 31대 30으로 강한데 여기서 다시 뱅커가 역전을 또 하죠. 그럼 이 흐름은 왜 우리가 이게 문제냐면 이 줄을 크게 먹으면 버려야 되는 게 여기서 이거를 먹겠다고 덤비다가 여기서 많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뱅커 세컨 붙이다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뱅커에 쏠려 있어. 지금 힘이 쏠려 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의 힘이 강해지는 거를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여기서 뱅커를 때리다가 많이 죽는다. 오히려 여기도 내리다가 죽고. 근데 여기서 플레이어가 붙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힘이 강해지는데 사실 여기서도 플레이어 때리기가 사실 두렵을 수도 있어. 자리가. 물론 이렇게 데카를 보고 여기서 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힘이 강해지고 있는 이걸 힘을 먹었을 경우는 꺾이면 일어나야 돼요. 이건 버려야 된다. 슈를. 이 뒤에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장주를 먹은 사람은 이걸 버리고 빨리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대가리에 타일을 주는 이유가 보시면 대가리에서 여기서 타일을 많이 몰아주죠. 힘이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플레이어로 뱅커에서 이 전환되는 시점에 반드시 사인이 나온다. 이 타이나 페어로. 근데 타이로 이제 여기서 보면 딱 가운데를 잘라서 타이가 나오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이 플레이어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이 힘이 방향을 바꾸는
이 느낌을 이걸 빨리 캐치하지 않으시면 뱅커 쪽으로 자꾸 쏠려서 이 뱅커를 때리다가 자꾸 죽는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장줄이 나왔을 때 이걸 먹고 빨리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타이가 몰려서 나올 때 조금 주의를 해서 생각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형태로 뱅커에서 플레이어를 갈아타든지 해야 되는 이런 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이제 포도송이 형태로 이렇게 붙어 다니죠.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처음에는 사이좋게 가요. 뱅커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뱅커 이렇게 사이좋게 간다고 가다가 플레이어가 좀 강해지다가 다시 뱅커가 강해지다가 다시 플레이어가 강해질 차례가 왔죠. 차례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플레이어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안 강해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건 뭐냐면 뱅커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갑니다. 이게 흐름이. 그죠? 뱅커는. 그 다음 플레이어는 반대로 길어지는 형태로 가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라는 건 똑바른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바카라는 플레이어 뱅커 뭐 줄 딱딱 맞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림이 좋은 그림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개그림이야. 여기서 세컨 조금 붙었지만 여기 가면서 다 죽이잖아요. 이게 이 흐름을 잡기가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나중에 나오고 나면 좋아 보이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플레이어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면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를 더 때려 먹는 거죠.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줄어들면 여기서부터는 배팅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조심해야 되는 이런 형태를 캐치하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충돌을 많이 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가죠. 충돌하고 또 플레이어 따라 붙고 뱅커 따라 붙고 또 플레이어가 4개까지도 따라 붙고 그죠? 따라 붙었지만 여기서 플레이어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제 플레이어 세졌다. 이거 장졸이다. 이거 장졸이고 여기서 또 플레이어 내려올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연타율을 줍니다. 연타율을 준다는 거는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연타율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뱅커가 세지잖아. 오히려 반대로 우리 예측을 빗나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힘의 이 균형을 어느 정도 내가 캐치할 수 있는지 빨리 캐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수익을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이 흐름이 같이 가는 흐름인지 역행하는 흐름인지 아니면 플레이어가 강해졌다가 뱅커로 강해지는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깨우치고 느껴야 된다. 그럴 때 타이의 어떤 충돌 시점을 파악을 하는 걸로 요 흐름이 바뀌는 것을 캐치하면 좋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플레이어가 강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약해지면서 강해지고 뱅커는 강해지면서 더 강해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플레이어가 뭉쳐 나왔다가 뱅커로 뭉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이좋게 가잖아요. 그냥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뱅커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그러면서 숫자도 거의 맞춰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뱅커로 흐름이 전환이 되는 걸 빨리 캐우치면 내가 여기 뱅커를 여기서 강하게 때려서 먹는 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어가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되죠. 4321 나왔으니까 소멸. 431 옆줄 항상 소멸되고 옆줄 그죠? 그 다음에 강해지고 V자 형태 강해지면서 V자 형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해지면서 요즘에는 옛날에 강해지면서 더 강해지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그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림을 잘 안 줘요. 그래서 강해지면서 다시 소멸되는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풀 강세로 진행
되다가 뱅 강세로 역전됐죠. 그러다가 강한 충돌에서 여기서 타이가 나오고 풀뱅이 같이 다닌다. 데리고 다닌다. 그죠? 플레이어 뱅커 사이좋게 같이 다니죠. 뭉쳐서. 어때요? 이것도 흐름이 바뀌기 전에 뭐 나왔어? 타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뱅커로 바뀌겠다고 사인 주고 타이 나오고 여기서 타이 몽창 나오고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죠. 붙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내가 빨리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원매에 대한 해석을 내가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캐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향이 풀뱅이 어쨌든지 강하다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로 가다가 뱅커가 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시점에는 항상 타이가 나오고 타이가 어느 정도 그 중심을 잡아주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이 플레이어 뱅커의 어떤 흐름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도출되는 플레이어 뱅커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어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짧게 끊고 가지 않고 다시 다음 편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플레이어하고 뱅커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강한 힘이 분명히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으면 한 방향 배팅을 반드시 해야 되지 플레이어 뱅커를 양쪽을 다 해서 못 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강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땐 플레이어를 강하게 때려주시고 플레이어만 때려야 되고 플레이어가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 소멸이 되면 버려야 됩니다. 슈를. 이게 플레이어가 가다가 뱅커로 전환되면 이 뱅커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봤는데 뱅커 흐름이 세지고 있으면 다시 뱅커로 전환을 해서 때리고 뱅커가 소멸됐을 땐 버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건 원리를 제가 설명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배팅을 하게 되면 한 방향 배팅을 꼭 해야 된다. 양쪽으로 다 때려서는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30판, 60판 기준으로 이 흐름이 전개가 되는 게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30판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힘을 어느 쪽으로 얘가 쏟고 있는지를 빨리 깨우치시면 이 슈를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뭐 두세 번을 먹든지 저 같은 경우는 한 슈에서 많이 먹으면은 한 세네 개, 다섯 유닛 정도 그 정도 취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이드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한 방에 뭐 끝나버린다 이러면 그 슈는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강한 쪽으로 한 방향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흐름이 깨질 때 빨리 그 슈를 버리고 다른 슈를 찾는 거를 자꾸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바카라 배팅 방식으로는 절대 바카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카라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허점을 빨리 깨우쳐서 빨리 배팅해서 먹고 소액으로 먹고 그 슈를 버리고 다른 슈를 찾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편에 이어서 제가 바로 또 이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패 신화였습니다.